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밤거리를 밝혔던 190만의 촛불 민심,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탄핵을 외쳤는데요. 이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3당 12월 2일과 9일 이 탄핵 소추안 표결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병행도 추진하는 등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인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이 교육부의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을 연결해서 오늘 공개된 국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죠? 당내에서 탄핵 추진단장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자, 이 탄핵 관련해서요. 네. 국민의당 차원의 초안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오후 4시에 다시 모여서 네. 저희 추진단 위원들이 마지막 의견을 조율을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야3당의 단일화는 네. 내일 나오게 돼 있나요? 예, 내일 오전 중으로 야당들이 모여서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을 조율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안에 아무래도 이 탄핵 사유가 참 중요할 텐데요. 예. 이 뇌물죄가 담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예. 이 검찰 공소장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이 뇌물죄, 예. 이것을 탄핵 소추안에 넣는 것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네. 뇌물죄는 이 대통령이 이 탄핵을 당해야 될 중대한 사유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물죄가 포함이 된다면 탄핵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능하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고 요건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야 되는 공식적인 탄핵 소추 요건으로 넣을 것인가, 네. 아니면 기타 사항으로 넣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뇌물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러이런 사유로 뇌물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전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 요건에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특히 이 부분은 공소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증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헌재에서 심리가 지연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탄핵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심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인데요. 예.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는 또 검찰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어쨌든 이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예. 그 시한을 검찰은 이제 내일까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 오후에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이영하 예. 변호사 입장이 예. 자, 시국 수습 방안 마련 등 일정 어려움이 있어서 29일 대면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2차 담화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중에 특검 조사까지도 받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연거푸 대면 조사 요청에 거부하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떠한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유 변호사는 순수한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도리다. 결단이 필요하다. 네. 자, 그러다 보니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도요. 예. 이 체포영장 청구하고 강제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쉽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네. 원칙론에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강제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추는 대통령이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할 수가 없더라도 강제 소환장 발부해서 데리고 가서 조사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하셨던 뇌물죄를 포함해서 혐의 지난 주말에 뭐 이 촛불광장에 150만 명이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예. 이 세월호 7시간에 만약에 뭔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결국 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헌법 위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호 7시간 부분이 지금 의혹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상당 부분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헌법 제34조 6항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 위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이 탄핵소추 의견서에 그 부분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계속 새로운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은택 씨 주장이 또 어제 나타났는데요. 이 최순실 씨의 지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다. 자, 이 김 전 실장은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대목은 뭐 의혹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초지일관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계속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진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거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발언과 반대되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고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당에서는 김기춘 헌정농단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한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서만 별도로 조사하는 위원회를 좀 두었습니다. 뒀습니까? 지금 출범한 지가 한 열흘 정도 되는데요. 지금 상당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차운병원에 가서 현장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러 보건복지위원들과 같이 가서 이분이 그동안 의혹으로만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조만간 검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도 김기춘, 우병우 이 두 분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하고 구속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말씀하신 위원회 활동이요. 내일 모레부터 국정조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같이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당 내에 김기춘 헌정농단 대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위원들에게 넘겨서 그것이 국정조사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곧 전해지겠군요. 자, 그리고요, 이게 탄핵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탄핵이 지금 뭐 야당은 이제 오는 금요일 2일 본회의에서 붙이자. 지금 또 여당은 뭐 9일 다음 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그동안 수렴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그 200석 여당 의원의 참여까지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발의되고 투표에 들어가면 네. 200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이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이제 의원님들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동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또 국회에는 아침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목욕을 많이 합니다. 네네. 목욕탕에서. 네. 거기서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해본 결과 소위 이미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새누리당 의원님뿐만 아니라 네. 숨어있는 표가 많다.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네. 양심적으로 이건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선서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네. 자기가 국회의원의 직무를 돌이켜보면 적어도 이 사태에서는 반드시 탄핵을 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양심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확인을 하셨다. 어느 정도 지금 뭐 좀 이 안정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야권 내에서 약간 이 새누리당과의 이제 협조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박지원 이 위원장은 악마와도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 부역자와는 연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좀 수습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좀 잘 달래서 네네. 탄핵의 의결을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의 임무고 지금 국민의 명령이 어떻게든지 탄핵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차이가 있더라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자극하는 그런 얘기 대신에 그분들의 양심과 그 정의감에 호소하는 그런 언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탄핵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죠. 앞서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교육부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박성민 부단장을 연결합니다. 부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공개한 이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여론의 반대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개를 강행한 것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뭐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사실 지난 1년여간 교육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네. 그동안 검정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3, 4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이 너무 좌편향 아니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북한의 실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11월에 우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결정하고 1년여간 이제 공들여서 우리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준비해서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게 됐고요. 네. 그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네네.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그 네이버나 다음에 치셔도 나오거든요. 올바른 역사교과서 웹공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시면 직접 중학교 1, 2, 고등학교 한국사 이렇게 교과서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직접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부단장님 그동안 이제 검정 교과서가 이 몇 년에 한 번 좌편향 논란이 계속 나왔다. 네. 그래서 지금 부단장님 일하고 계신 곳이 교과부의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이름이 이렇죠? 교육부입니다. 교육부. 교과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온 교과서가 정상화된 교과서다. 이렇게 이제 자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은 이제 다소 비정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좀 문제 소지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지필지 명단이 함께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이 당초에 알려진 지필지는 46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공개는 31명입니다. 왜 좀 줄었습니까? 인원이 순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요. 기존에도 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 교과서를 이제 같이 집필한 인원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대표 집필지만 각 그 분과별로 시대별로 대표 집필지만 하기로 했다가 네. 이제는 좀 전원이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같이 집필하자 이제 그렇게 의논이 돼서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이제 중학교에는 세계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세계사 필지를 제외한 그 고등학교 교과서 필지는 중학교를 같이 집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연 인원으로 하면은 중학교가 31명, 고등학교가 27명에서 총 58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개가 되고 좀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요. 현대사 부분 집필진이 6명인데 역사 전공자가 없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현대사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진행되는 역사고 역사적인 평가가 뭐 관련된 사료라든가 그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존하고 있거나 사료가 제대로 그 축적되지 못했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다른 그 분과와 달리. 그래서 보통은 분과사가 다 있거든요. 정치학은 이제 정치사, 경제학은 또 경제사, 또 헌법 분야는 또 그런 분들, 또 북한 문제, 우리나라는 또 6.25 전쟁을 다루니까 이제 군사 문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각 분야 전문가를 특별히 모신 거고요. 네. 기존에도 뭐 그 검정교과서를 보면 그 현대 사학자가 직접 집필했다기보다는 이제 현장 교사가 현대사 파트를 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현대사를 직접 전공한 그 학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번에 그 분과 학문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기존 기존 검정교과서 현대사보다 훨씬 충실하고 풍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훨씬 풍부하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부단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사학과의 현대사 전공은 의미가 없겠네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많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학과에 현대사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지 않고 기존에도 검정교과서보다 검정교과서는 보통 그 6개 큰 단원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한국사를 친다면은 단원이 있는데 보통 한 단원에 교사 한 분이 쓰고 교수가 한 2분 정도가 그 내용을 이제 보완하는 식으로 보통은 서술이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필진만 27명입니다. 3배 가량 되고요. 그래서 교수들이 한 3명 혹은 4명 정도가 한 단원을 집필을 하고 교사가 1명 정도가 그 수준에 맞는 학생 수준에 맞는 그 감수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금 다른 검정교과서과 다른 집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정부가 이 비공개를 고집했던 이유, 지금 부단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굳이 비공개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요? 근데 작년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국정화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반대하는 분들이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있었는데 보수적인 교과서가 그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에 막 이렇게 뭐 위해랄까요? 하여간 뭐 항의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당초 한 20개 학교가 하려다가 결국은 한 3개 학교밖에 채택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관계되는 필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협박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가까이는 우리 국정교과서 한다고 이제 대표 집필진 2분이 나섰었는데 그 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고 해서 사퇴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명단을 공개하고 하는 게 뭐 좋을 수는 있는데 공개됐을 때 이게 과연 집필 제대로 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또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검정교과서도 집필이 돼서 현장검토본이 되고 해서 명단이랄까 이런 게 공개가 되는 거죠. 뭐 집필 시작하기 전에 뭐 이름을 다 알리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용에 관련해서도 이제 공개를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반대 여론은 지난해에 있어서 좀 집필의 안정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했다. 지금 설명 주셨는데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또 다시 논란이 있겠죠. 우선 이 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 서술 배경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과거 그 검정교과서에 크게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 혹은 성립이라는 용어는 지난 1차 교육과정 1956년부터 2000년까지 쭉 교육부에서 써오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 들어와서 이제 대한민국 수립에서 정부가 들어가고 오히려 북한은 정권 수립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걸 좀 대꾸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국가 수립이었고 북한이 정권 수립, 정부 수립이었는데 지금 검정교과서는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이고 북한이 공화국 수립, 국가 수립인 것처럼 돼 있어요. 네. 그 쓴 게 뭐 꼭 그런 의도를 갖고 썼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교과서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통성이 북한에 오히려 있고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하니까 정부라는 게 뭐 광의로 보면 국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적게로 보면 행정부에 지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종전으로 되돌린 겁니다. 정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우리 정통성 있는 국가거든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승인도 다 받았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를 승인도 받았고 북한은 91년 유엔 가입하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인정받지 못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병렬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바로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종환 의원을 이제 인터뷰할 때는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어찌 보면 건국절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면서 그 이전에 일제 강점기의 독립 투쟁이 이게 이 축소될 수 있고 의미가 또 이 친일파가 이 미화될 혹은 뭐 세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런 이 어떤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래서 건국절이라는 용어나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오히려 1919년을 건국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네. 1948년을 건국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네. 교육부는 어떻게 보면 좀 중간이라고 할까요? 네. 1919년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9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정통성을 갖는 그 실체로 시작을 했고 다만 독립운동 이런 걸 거쳐가지고 그 50 총선거 또 7.17 대헌절 이런 걸 거치면서 국회도 구성하고 헌법도 만들고 또 8월 15일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부가 발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완성된 날이다. 이제 그러한 개념이랄까 어떤 그 이해하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써왔고요. 사실은 이게 갑자기 만든 용어가 아니고 오히려 종전부터 쭉 써오던 용어인데 그 정부 수립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북한을 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좀 훼손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것이라고 하고요. 건국절은 국경이라고 하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분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정부는 이제 독재라는 표현이 서술이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원래 애초에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아니면은? 예, 원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뭐 새로 삽입되거나 어떤 뭐 전국의 변화를 가미한 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 자, 또 한 가지는 이 친일 관련해서 친일파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친일 세력 이렇게 됐어요. 이건 어떤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글쎄요, 무슨 뭐 뉘앙스를 차이의 의미를 두고서 그렇게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게 편찬 기준에 그렇게 용어가 좀 바뀌어 있는 게 지금 발견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시란 말씀이세요. 그 편찬 기준이라는 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고 중요한 건 교과서지 않습니까? 뭐 학생들이 편찬 기준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서에 어떻게 쓰여 있는가가 중요한데 교과서에 친일파에 대한 서술이나 이런 거는 검정 교과서 못지않게 풍부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결코 무슨 우리가 친일하거나 독재미화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책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아마 네이버나 다음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 치시면 직접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많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나 거기에 대한 수용 좀 이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박성민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 부단장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한국GM K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